글로벌 기독방송 GGBTV 글로벌 기독신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 2시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학생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함께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지금 한 열흘 정도 고생하셨죠. 위장의 문제로 좀 고생 중에 계시다가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하셔서 오늘 그 문제가 그럼 왜 그런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장이다. 위장이 소화기관이죠. 소화는 왜 무엇을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 뭘 만드는 것이죠? 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피가 만들어져 우리 몸 전체에 약 100쪽에 이르는 세포를 먹여 살리는데 영양분화한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점에 대한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바로 위장이다. 이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와 연관이 되느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간의 역할은 소화효소제에 관계된 것도 있고, 소화효소제는 바로 뭡니까? 내가 소고기를 먹었는지 배추를 먹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음식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제가 들어가서 그것이 발효를 도와 완전 분해 발효라 그러죠. 그것이 영양분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들어갈 때는 소고기가 이만큼이었는데 들어가서 다 뭐합니까? 다 녹아버린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그것이 순환이 돼서 전달이 되려면 이만한 소고기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소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분해하고 결국은 저는 이걸 녹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쌀을 먹었든 팥을 잡섰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를 먹었든 다 뭐 해야 합니까? 바로 녹여야 돼요. 그런데 그 녹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위산입니다. 그런데 그 위산이라는 것이 많은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위산 과다라 그러죠. 근데 재미있게도 위산이 넘쳐도 문제예요. 위산이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산이 넘치는 사람들은 흰트름과 함께 흰목물이 올라온다고 하고, 또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부룩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산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쉽게 소화가 안 되고 쉽게 녹지를 못하니까 남아있게 되니까 바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조금 빨리 넘어가겠는데, 간은 우리 몸의 근육과 또 연관을 합니다. 간은 또 피를 만드는 생산 공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 간이라는 건 근육인데, 간이 문제가 되면 근육을 움직이는 힘이 약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장에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연동운동이라 그러죠. 그럼 위장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가다 떨크동 멎었어요. 그냥 비교해 봅시다. 위장이 연동운동을 하다가 떨거둥 멎었다. 왜 멎었을까요? 음식이 들어가면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죠. 근데 음식이 없을 때는 움직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 조절하는 거죠? 누가 조절하는 거일까요? 바로 뇌잖아요. 뇌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절을 하는데, 쉽게 또 이해합시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위가 잘 움직이 됐는데 지금 나의 뇌가 나의 위장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뇌가 나의 위장을 조절해야 될 시간에 갑자기 뇌가 그 신경을 다른 데 써야 할 일이 잔뜩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건 비교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누구를 갖다 10억을 빌려줬어요.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10억을 빌려줬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누가 날랐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나의 주변의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마침 점심을 딱 먹고 났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니 누구한테 10억을 빌려줬다며? 그런 적이 있지. 근데 그 친구가 날라버렸어. 그럼 점심 먹고 난 뒤에 그 음식이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심하게 안 되면 뭐 하죠? 체해버립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합시다. 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지금처럼 위가 떨거덕 멎는 건 아니지만 위가 해야 될 일이 적어도 80 이상이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자주 받다 보면
바로 80의 일을 못하고 50을 한다든가 30밖에 일을 하긴 하겠지만, 그럼 결국은 그게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조금 쌓여갑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비교하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장애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배고픈데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또한 바로 소화 발효에 문제가 또 오잖아요. 내 몸이 추워서 얼어서 동사할 것 같은 뇌가 나를 동사하게 만들까요? 아니면은 위장의 그 일을 잠시 멈추더라도 동사를 방지할까요? 그건 후잖아요. 그런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뭐 충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다음 또 하나, 세 번째로, 내가 평상시에 위가 안 좋았다. 나는 평상시에 간에 문제가 있다, 위에 문제가 있다, 대변, 대장에 문제가 있다. 이 위와 대장과 간은 반드시 같이 물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위의 기능이 지나치게 위산 과다에다 막 넘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간도 거의 90% 이상 같이 넘칩니다. 기능이. 그러면 거의 7, 80% 이상은 대장도 같이 넘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 개가 같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위 기능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간 기능도 떨어질 확률이 8, 90%요. 그리고 대장 기능도 떨어질 확률이 8, 90%인데 쉽게만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뚱뚱하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풍부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같이 좀 체격이 좀 좋다. 배는 좀 나왔다. 그럼 위 기능이 대부분 뭐하냐?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간 기능도 뭐합니까? 떨어집니다. 그럼 대장 떨어집니다. 이렇게 비교만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위 기능이 부족하니까 비장 기능이 넘치고 대장 기능이 부족해지고 간 기능이 부족해지다 보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비만해집니다. 뚱뚱해진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 기능이 넘쳐서 뭐 잘못 먹으면 속이 쓰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위 기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많이 부족하기 전까지는 먹은 게 그런 대로 소화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 탈이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바로 비만 상태가 되고, 비만 상태가 된 사람들이 변비가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설사가 많이 올 수 있고 변에 힘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인데, 그 이유는 대장 기능이 같이 약해집니다. 대장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을 먹은 종말 처리 불량에 분해되는 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려 할까요? 빨리 버리려 할까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몸 밖으로 빨리 버리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러죠? 설사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의외로 설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처럼 설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설사하지 않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설사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변이 뭐하다? 가늘어요. 그리고 변이 가늘다 보니까 잔변감이 오래 올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기능이 넘친다. 지금 우리 목사님 같이 위기능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간 기능도 넘치고 대장 기능도 같이 넘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변비가 올 확률이 아무래도 많죠. 그런데 위기능이 넘치다 보니까 간 기능이 넘치는데, 간은 또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신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간땡이가 부었네. 이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뭐 심지어는 간을 빼주고 싶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관계된 일, 저는 이걸 지배라고 하는데, 간이 우리 몸에 관계된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요, 지배 영역이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가 좀 더부룩하다, 위의 문제가 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위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장의 주변의 장기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위장에 반드시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라 했습니까? 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대장. 이 세 개는 반드시 같이 돌아요. 그래서 위기능이 넘치면
대장 기능도 간 기능이 넘칠 확률이 8, 90%가 됩니다. 위 기능이 떨어지면 똑같이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위 기능이 넘쳤든 부족했든 꼭 한 가지 다 알고 있잖아요. 꼭꼭 씹어 먹자. 꼭꼭 씹어 먹으면 누굴 도와줄까요? 위장을 도와주죠. 위장을 도와주기 전에 누가 더 도움을 받을까요? 바로 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씹을 때 무엇이 움직일까요? 턱관절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턱관절이 움직일 때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까? 뼈가 움직이는 겁니까? 근육이 움직여 턱을 움직여 내 치아를 방앗간 역할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바로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위, 바로 이 귀, 이 부위에 있는 하악관절이라고 그러죠. 이 하악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일 때마다 그 주변의 근육이 얼마나 움직이냐,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음니를 한번 빡 씹을 때 그때의 무게로,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보고서를 보고 알게 되는 건데 1톤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1톤. 1톤의 무게로 집 누른답니다. 여러분들 1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무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무슨 운동이 돼야 할까요? 하관절 운동이 되고 근육이 운동이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도와줄까요? 바로 뇌를 도와줍니다. 왜 도와줄까요? 바로 그 뒷부분에 머리로 올라가고 그 앞부분에 뇌로 보내는 혈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경동맥, 추골동맥이라는데 그 동맥들을 갖다가 또 작용을 시켜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꼭꼭 씹을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풍부형. 뭐가 많이 나오죠? 침. 침 속에는 아밀리아제라는 뭐가 있을까요? 소화효소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당연히 소화가 잘 되겠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좀 꼭꼭 씹기를 좀 더디하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또 있죠. 그렇게 침이 충분히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나온 침이 소화를 도우면 바로 위장에 부드럽게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위장의 역할을 도와주면 반드시 누구를 또 도와주는 걸까요? 간. 그럼 또 반드시 또 누굴 도와주는 걸까요? 대장.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꼭꼭 씹는다. 바로 그것은 하악관절과 함께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바로 소화엔 바로 영향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당연히 영향이 되겠죠. 침은 계속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면 침은 많이 생산하는 게 좋아요? 적게 생산하는 게 좋아요? 많이 생산하는. 왜? 내가 나이가 들어 늙었다 할지라도 뭐는 끊임없이 나온다? 침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은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땐 침은 무엇 할 때 더 많이 나올까? 꼭꼭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침이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몸통을 알아야 할 것. 여기 보게 되면 이 부위가 위장이라는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위장은 그 양옆에 여기는 간이 실제로 오른쪽에 있지만 여기도 간과 연관된 자리가 있습니다. 위장, 간, 그리고 대장이라는 것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작, 바로 복부 전체를 싸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위장의 하나의 문제는 바로 몸, 복부, 몸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보겠습니다. 위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 속이 너무 쓰려요. 손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위장에 안 좋아서 위장 안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반드시 속 쓰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어깨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등이 굽게 되죠. 어깨가 작아진다는 것은 여기에 폐해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장에 넘치게 되면 폐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목사님의 예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무장갑을 이따만에 불 때까지 폐활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유예요. 이게 위장의 문제와 간과 대장의 문제를 할 때 그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영향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꼭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 몸 앞에 있다면 우리 몸 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간이라는 자리에 등뼈가 있고 위장과 비장과 담낭이라는 등뼈가 있어요. 바로 이 부위가 같이 아파집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이라는 자리가 또 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럼 이 대장과 함께 문제가 되니까 바로 등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이용합니까? 바로 손에 있는 이런 자리가 다 있죠. 위장자리, 간자리, 대장자리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이용할 때는 의료법, 의료행위도 연관이 안 되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내가 소화가 안 됐다. 내가 대장의 변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또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뇌입니다. 그런데 손은 제2의 뇌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 몸에 가장 중요한 사령탑이라는 그 사령탑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고 좋다? 손이에요. 부작용은 전혀 없고 효과는 빠르고.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함께 손을 이용하여 위장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간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손바닥에, 손등에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건 배워서 내가 나의 손을 이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이용할 때 전도 특공들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뭘 만져야 합니까? 바로 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미운 사람 만났는데 손부터 내밀겠습니까? 손이 먼저 나간다는 것은 반가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의 몸에 문제 통증을 잡아주는 등등을 할 때 뭘 만져야 할까요? 바로 손을 만지게 되면 손에는 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바로 그 지은기라는 그 마음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배우는 여러분들은 가서 어떡합니까? 입으로 전하잖아요. 손에서 에너지가 교감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치유의 능력의 빛으로 함께 한다면 이 삼박자는 바로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도에 사용하고 선교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위장의 문제와 함께 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참석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